자, 안녕하세요. 음양오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약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의 핵심은 목화토금수. 자, 목화토금수라는 에너지체, 또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오행은 5가지, 우리 5가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5가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오행은 생극제화표라고 하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 목,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라는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의 기운이 흘러간다 해서 5가지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행은, 자, 오행은 목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단순히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질. 자, 그러니까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형상. 예, 형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목기는 반물질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네. 그런데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흔히 육체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질입니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나 생각은 보이지 않죠. 그걸 반물질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흐름이 있다. 기운, 움직인다, 운자. 그래서 에너지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난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움직인다, 이런 뜻인데, 이 목기라고 하는 거와 목기는 틀리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목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흔히 말해서 end, 끝난 것이 아닙니다. end가 아니라 ing, 진행형이죠. 그런데 진행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끝이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계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목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예, 그렇죠. 화살표대로 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목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수에서 온 게 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수에서 와서 화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다. 그게 바로 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화는 뭘까요? 자, 목에서 와서 토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다. 또 토는 화에서 와서 금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다. 금은 토에서 와서 수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다. 수는 금에서 와서 목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다. 이러한 에너지의 개념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극제화표, 극이라고 하는, 통제한다. 우리 한자로는 이렇게 쓰시죠. 이래 극이라고. 무사가 칼을 들고 지키는 모양입니다. 통제. 그러니까 규칙과 통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은 토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또 금은 목을 극하고, 또 수는 화를 극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극이라는 것은 지켜준다. 즉, 그릇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금이라는 게 온전하게 지탱이 되려면 화라는 게 극을 해서 지탱을 하게 묶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톡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딱 묶어주고 잡아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토기가 수기를 묶어주고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도 있는 것이고, 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호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금이 잡아줘야 목이 지탱을 한다. 자, 우리가 푸석푸석한 땅에는 나무가 서기가 힘듭니다. 특히 큰 나무는 더 서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돌 또는 자갈, 이게 단단한 흙이 되어야만 잡아줄 수 있다. 이런 통제의 그런 내용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목화 토금수를 이거를 고정화된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고정화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니까 해석이나 또는 이해의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목이야, 어떤 건 토야, 어떤 건 금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건 물질에 대한 식견이고요. 목기야라고 하는 거하고 목이야는 틀립니다. 자, 나무 자체는 나무 토막,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무 토막은 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자라나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는 계속적으로 위로 뻗어나가고 올라갑니다. 그건 목기의 기운이 살아있는 거죠. 보이질 않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기도 마찬가지죠. 불꽃이 있는데 불꽃에 우리가 불이 타면 불꽃은 보여요. 그리고 그 불꽃이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불꽃 끄트머리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뜨거운 기운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뜨겁습니다. 그게 기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양오행을 판단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제일 기초가 뭡니까? 음양과 오행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주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오행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주팔자의 글자들이 흐름이 없는 상태로, 죽은 상태로, 그냥 토막난 상태로 또는 정지된 상태로 해설하게 됩니다. 흐름이 있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